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헬스를 했던 2002년, 그 당시에는 누가 헬스를 했을까요? 일단 엘리트 체육인들, 여기서 엘리트 체육인이면 별거 없고 그냥 학생 체육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때 축구 부, 농구 부, 배구 부, 야구 부, 뭐 이런 거, 춘계에 도민체전 나가고 추계에 전국체전 나가고 이런 게 엘리트 체육이에요. 그래서 보디빌딩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스포츠로서 들어왔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보디빌딩 협회가 생겨서 그 보디빌딩 협회에서 전국의 몇몇 학교에서 보디빌딩 할 학생들을 뽑아서 보디빌딩도 시키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보디빌더를 육성을 하고 해서 세계대회도 내보내고 했던 거죠. 유명한 선수로는 한동기 선수, 김준호 선수, 강경원 선수, 이렇게 세 명이 가장 유명하죠. 그 뒤로 뭐 이승철 선수도 있고 김성환 선수도 있고 설기관 선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엘리트 체육으로서 보디빌딩을 하던 사람들. 이승철 보디빌더는 의외로 학생부 때 그냥 취미로 했다고 하고 성인 돼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강경원 빌더나 김준호 씨나 이런 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보디빌딩을 해서 전국체전 나가고 세계 선수권 보디빌딩 대회 나가고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막 이랬던 엘리트 체육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대 극초반, 90년대 후반 이럴 때 헬스장을 다닌 생활체육인은 누구일까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애들. 지금처럼 뭐 누가 몸이 멋있어가지고 그런 몸이 되고 싶어서 헬스장을 가고, 이게 뭐 있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게 그냥 집 주변에 헬스장이 있어. 저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옆에 가서 슬쩍 보면은 안에 아놀드 사진 붙어있고 한동기 보디빌더 사진 붙어있고 태극기 붙어있고, 쓱 보고 있으면은 관장님이 뭐 운동하게? 뭐 이렇게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지. 그러면은 관장님이 도망가는 흑자의 뒷모습을 보고 생각하죠. 저놈 저거 스프린트가 남다른 걸 보니 속근 비율이 높은 걸 보니 보디빌딩을 하기 좋군. 다음에 오면은 운동 시켜봐야겠어. 요런 느낌이죠. 실제로 헬스장 근처에 이제 지나다니다가 관장님이 야 이리 와봐, 삥 뜯듯이 얘기해요. 뭐 요즘 같으면은 난리 나죠. 야 어디 헬스장 앞에 누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헬스장 트레이너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한들 야 줘요? 아 그래 너 새끼야 이리 와봐. 예? 왜요? 너 재능 있어. 좋은 의도긴 한데 난리 나죠. 근데 00년 전후에는 이게 너무 당연했어요. 나이가 많으면 학생들한테는 그냥 반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 관심 있어? 뭐 옛날 학생들 특징, 자존감 존나 낮음. 야 들어와봐. 예 저 돈 없는데요. 그냥 들어와, 누가 돈 내래. 결국 내게 될 거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유도리는 있었어. 지금 만약에 헬스장에서 며칠 운동해본 다음에 회비를 좀 내도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약간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 요거를 좀 다녀보고 돈을 내도 되겠구나. 너 지금 가능성 있으니까 헬스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네 적성에 맞다 싶으면 그때 회비 내. 이렇게 말로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그 분위기가 또 찾아와요. 관장님의 묘한 분위기. 요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시골에서 태권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딱 달마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비를. 근데 저희 때는 20일에 만약에 내가 내야 돼. 한 4일, 5일부터 이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관장님과 사범님의 눈빛이. 약간 유도리 있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헬스장 다닐 때 헬스장을 다니게 되면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다니냐면, 내가 뭐 1월 1일에 등록을 했다 쳐. 그러면 2월 1일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한 2월 5일까지 비벼. 관장님도 사람이 착해 빠졌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이렇게 그 회원 명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온다. 지금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썼거든. 회원 명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면서 괜히 그 앞에 사람들 있으면은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하는 척해. 그러다가 관장님도 약간 당연한 걸 받는 건데도 미안한가 봐.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하는 게. 처음에 나 부를 때는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했으면서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적는 척을 해.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흑자야. 예. 난 알지. 쫄리는 게 있지. 2월 1일에 회비를 내야 되는데 2월 5일이니까 오늘이. 너 회비 안 냈네. 예. 다음에 올 때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를 쉬어요, 헬스장을. 그리고 2월 한 10일쯤에 헬스장을 다시 갑니다. 그러면 2월 6일부터 3, 4일을 왜 쉬었을까요? 2월 6일이 목요일인겨. 목요일에 회비를 등록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워. 목요일에 등록을 해야 되면은 목, 금, 토, 일을 쉬어. 그리고 월요일에 재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2월 1일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2월 10일에 등록을 하죠.
그리고 회비를 낼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러면 이제 관장님이 약간 똥 씹은 표정으로 오케이 그래서 3월 10일에 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3개월씩 결제를 안 했었거든요. 한 달씩 결제를 해도 결국 세어보면은 할인받고 3달 결제한 거랑 비슷해져요. 결국에는 약간 3+1처럼 되게 돼 있어 어차피.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멋진 몸이 되고 싶어서 헬스장을 다녔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단지 좀 강해지고 싶었어요. 강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상남자적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박싱이나 킥박싱이나 주도나 이런 걸 하러 갑니다. 뭐 무에타이나 이런 거. 그때는 주짓수 없었어요. 근데 강해지고 싶은데 조금 소심한 친구들이 보통 헬스를 하러 가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였고, 저는 그때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레이너였던 분이 도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체전을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분이 그때는 PT도 없고 이런데 개인 지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고 열심히 해보라고 막 이렇게 해봤던 걸로 봐서,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고 한 거 보니까 좀 그랬나봐. 열심히 하시니까 또 내가. 그 당시에는 멋있는 몸이 좀 누가 있었냐, 뭐 훈수두는 이고치님 같은 경우는 아놀드가 너무 멋있어서 아놀드처럼 되고 싶어서 헬스장을 찾았다고 해요. 일단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그때는 아놀드만큼 멋있는 몸의 대명사가 이소룡 아저씨였어요. 이소룡처럼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맨몸 운동을 많이 하죠. 집 근처 학교 가서 철봉하고 푸시업하고 딥스하고 줄넘기하고 뭐 쌍절곤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랬었죠. 아놀드 쪽에 빠진 애들은 이제 헬스장을 가고. 그때 이제 헬스장을 가면은,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초급자 때 초보자 때 이런 프로그램 이런 루틴으로 해라, 이런 순서로 운동해라, 이런 머신을 써라 막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때는 헬스장을 처음 갔을 때는 벌크업 커팅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복싱을 배우러 간다 쳐요. 복싱을 배우러 간 첫날에 저는 인파이터가 될 겁니다, 저는 아웃복서가 될 거예요, 전 수어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복싱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디 애니메이션에서 덴푸시로를 본 다음에 복싱장 가가지고 관장님한테 저 안녕하세요, 예 등록하시게요, 예 근데 저기 덴푸시로를 배울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겠죠. 가면 뭐부터 합니까? 그 사람이 종국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사람이든, 얘가 나중에 뭐 프로 복서가 될 애든 그냥 다이어트 복싱을 하는 애든 누구든 처음 가면 기본 스텝을 배우고 줄넘기를 하고 잽을 배울 거 아니야. 검도장 와서 물의 호흡 가르쳐 달라는 애들 많다고 비천 어검류 못 배운 관장이 하소연하더라. 왜 안 배우셨지? 그거 배워야지 장사가 될 텐데. 그때는 헬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헬스장에 가면은 뭐 내가 원하는 몸이 누구고 커팅하고 뭐 벌크업하고 뭐 저는 뭐 어깨를 넓히고 싶고 그딴 게 어딨어. 그냥 기초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 뭐예요? 맨몸 스쿼트 뒤꿈치에다 나무 괴고 100개 하는 거. 그 다음에 헬스장 순회 공연. 헬스장에 기구가 이렇게 주르르르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옛날 헬스장들은 가장자리 쪽에 머신 기구들이 쭉 이렇게 한 디귿자 정도로 되어 있고, 한 곳에는 이제 러닝머신 쫙 깔려 있고, 센터에 보통 프리웨이트가 있었어요. 바벨하고 덤벨 같은 게. 그러면은 프리웨이트를 뭐 하기도 하지만 보통 운동 잘하는 아저씨들이 좀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초급자들은 그 머신을 한 바퀴 이제 순회 공연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 스쿼트 같은 거 하고. 근데 요즘은 헬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헬스를 처음 하는 애야. 심지어 운동을 꾸준히 하던 사람도 아니야. 여기서 운동이라 하면 그게 뭐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라도 꾸준히 했어, 농구라도 꾸준히 했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집에서 푸시업 열심히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저기 턱걸이 하고 이런 친구였어. 그런 친구가 헬스장에 처음 와서 저 좀 운동 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저 어깨 운동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롤 마스터야 이 새끼. 롤에 인생 갈아 넣었어. 근데 어느 날 현타가 온 거야. 나는 진짜 열심히 해도 챌린저는 못 찍겠구나. 현타가 존나 왔어. 그러다가 유튜브 틀었는데 저기 김계란 아저씨 나오고 마랑 아저씨 나오고 해가지고 꽂혔어. 나도 몸 만들고 싶다. 몸 만들어서 여자 사귀고 싶다.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거북목에다가 어조비에다가 몸은 삐쩍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몸에 힘이 없어. 기초 체력도 없어. 얘 1000m도 한 번에 못 뛰어. 근데 와서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오지게 뭘 찾아봐. 운동 방법론 채널 가서 가슴 커지는 법, 가슴 운동 루틴, 몇 분할이 좋은지, 뭐 몇 세트를 하는 게 좋은지, 몇 회가 좋은지 오지게 찾아본 다음에 자기가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헬스장에 와서 트레이너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 헬스 등록하러 왔는데요,
아, 네, 여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여기 렉이 몇 대 있나요? 아, 예, 저희 렉 2대 있습니다. 아, 규모에 비해서는 렉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 예, 의외로 렉 많이 안 쓰셔가지고 프리웨이트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렉을 많이 안 쓴. 예. 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나? 뭐 약간 요런 느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느낌이. 초보자인데 평가를 하러 와, 헬스장을. 쓱 본 다음에 여기 뉴텍 가셨구나. 야, 뉴텍도 좋은 거야, 기구. 저기 혹시 해머는 없나요? 저기 해머 벤치 있습니다. 해머 벤치 말고요. 해머 스트렝스요. 예. 해머 스트렝스는 저희가 좀 트레이너가 생각하지. 해머 스트렝스가 한 대에 7, 800만 원씩 해요. 해머 스트렝스로 50대 깔면은 8호 40, 4억이에요, 4억. 헬스 회비가 4만 원인데 뭐가 남아요? 생각은 하겠지.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해머 스트렝스 존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줄.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헬스 회원 입장일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띠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헬스장들이 그 외국 수입산 기구를 쓰는 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회비는 전혀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헬스장에 기구 까는데 돈이 3, 4억이 들어갔어. 보증금 2억 들어갔어. 월세가 막 2천만 원씩 해. 좋은 데다 차리면은. 근데 회비가 3개월씩 등록하면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이야. 5만 원 회원이 100명이면 500만 원이에요, 회비가. 500명이면 2,500만 원이에요. 월세가 2천이야. 500 남어. 근데 전기세랑 수도세가 500 넘게 나오거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시설이 떨어지는 헬스장 보면서 여기는 시설이 왜 이렇게 구리냐. 시설도 구린데 한 달에 6만 원 선 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헬스장이 정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헬스장을 오픈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거에 휘둘리시는 분들은 말아 드실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일반 회원들 회비로는 월세하고 뭐 전기세, 수대세 이런 것만 내고 모든 수익은 이제 PT로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들도 뭐 기본급 거의 아예 없게 해버리고 아니면 뭐 기본급 한 50만 원 요 정도만 하고 요새는 헬스 트레이너 개개인을 개인 사업자로 해버리고 월급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 기구를 쓰니까 너가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있어야지 약간 요런 경우들까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당연히 일반 회원들한테는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로 내 월급이 그 일반 회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 회원이 여기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학원 같은 데가 얼마씩 받나 이런 걸 좀 알아봤어요. 개 비싸요. 영어 학원 이런 데 30만 원씩 해요. 요즘에 태권도 도장이나 이런 데도 다 15만 원씩 하고 막 크로스핏 같은 데도 20 얼마씩 해요, 다.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 PT 요새 한 번에 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하잖아. 일반적으로 헬스 커뮤니티 가면은 욕해 안 해. 욕 존나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학원은 한 번에 2, 30명씩 수업하는데 한 달에 저 학원비 3, 40만 원 하잖아. 그러면 헬스장도 학원처럼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업을 해주고 돈을 그 정도 받으면 납득해? 안 할 거잖아, 어차피. 나는 그렇게 운영하긴 할 건데. 그래서 크로스핏이 정말 영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헬스장이라고 안 하고 크로스핏 박스라고 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용납을 하게 되는 거. 헬스장이라고 해놓고 GX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회비가 23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욕을 뒤지게 쳐먹거든요. 근데 크로스핏 박스라고 하고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하고 크로스핏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리고 여기 학원처럼 운동한다. 이렇게 하니까 학원비가 20 얼마야? 뭐 그럼 납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헬스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된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건 개이득이죠. 어느 정도 대중적이냐면 이제 야 너 요새 운동해? 이게 헬스하냐 물어보는 게 수준이에요. 요새 몸 만들어? 요거 지금 바디 프로필 찍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장점은 헬스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PT를 받을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PT를 잡기 쉬워졌다. 단점은 헬스 회비를 올리기가 어려워졌다. 근데 이제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 되면서 이제 몸짱 열풍이 불고 그때 뭐 배용준 씨 몸 만들고 막 B 씨 몸 화제되고 2PM 짐승돌 막 비스트 짐승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난리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헬스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헬스장에 오는 분들이 몸짱이 되고 싶어서 오기 시작합니다. 권상우 씨도 있고 권상우 씨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권상우 씨도 엄청 크지.